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3단 미니 지갑 만들기입니다.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가 잔뜩 그려져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건 사이즈 표기만으로도 충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지 작업 없이 원단에 바로 재단을 해서 바느질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1cm 간격으로 패치워크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영상이 눈뽕을 잔뜩 맞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영상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명을 맞추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 패턴들을 이용해서 3단 미니 지갑 만들기 출발해 보실까요? 사방 1cm로 재단이 된 원단 6종류를 준비합니다. 정사각형으로 그려져 있고요. 사방 시접은 0.7cm 가량이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6종류를 모두 잘라서 준비를 해준 상태예요. 그럼 이 원단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패치워크를 구성하는지 잠시 지켜보실까요? 그라데이션인 느낌이 나도록 원단을 구성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 줄 연한 색에서 진해졌다가 다시 연한 색으로 두 번째 줄 두 번째 원단이 첫 번째로 오고요. 그 위치에 맞춰서 순서대로 진해졌다가 다시 연해지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줄이 끝이 났고 세 번째 줄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원단이 제일 첫 번째로 오고요. 그 위치에 맞춰서 진해졌다가 다시 연해지고 이렇게 세 번째 줄의 구성이 끝이 났어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원단이 한 칸씩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 두 장의 원단을 패치워크 해볼게요.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 먼저 스친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앞선과 뒷선의 꼭지점은 당연히 잘 맞추셔야겠죠? 꼭지점이 고정이 되었다면 시접 0.5cm 가량 먼저 한 땀을 뜬 뒤에요. 첫 땀은 박음질을 하고 그 이후의 땀은 진행 방향으로 홈질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역시 시접 0.5cm 가량 나간 뒤에 마지막 한 땀은 박음질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이 끝이 나면 시접을 정리하고 시접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의 패치워크가 끝이 났어요. 시접은 원하는 방향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다음 원단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잠시 지켜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 줄의 바느질이 끝이 났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줄까지 바느질이 끝이 났습니다. 뒷면으로 보시면 시접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접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야 나중에 두 장을 연결할 때 두껍지 않아 조금 더 쉽게 두 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겉면이 마주보도록 두 장을 포개어 준 뒤에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꼭지점과 꼭지점이 잘 맞아야 예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시접을 정리한 뒤에 시접의 방향은 한쪽으로 넘겨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두 장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블럭이 되었어요. 세 번째 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이 끝이 난 세 번째 줄이고요. 네 번째 줄, 연결이 끝이 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역시 연결이 끝이 난 다섯 번째 줄이에요. 커다란 블럭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쭉 전체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낌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연결이 끝이 나면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3단으로 접어서 미니 지갑으로 완성해 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예쁘죠? 이제 패치가 끝이 났으니까 겉면을 퀼팅해 줘야겠죠? 베베놀이가 사용한 실은 리틀하우스의 레인보우사 9번을 사용했습니다. 이 실을 이용해서 퀼팅을 진행해 주었어요. 퀼팅을 진행할 때 가장 보기 좋은 땀수는 1:2의 비율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여지는 땀이 1, 숨은 땀이 2의 비율로 퀼팅을 진행합니다. 이번 퀼팅하는 영상은 초점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퀼팅을 진행한다는 거 잠시 지켜봐 주세요. 퀼팅이 모두 끝이 난 뒷면이에요. 이렇게 퀼팅 솜까지 모두 퀼팅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퀼팅이 끝이 난 겉면은요, 숨은 자석 단추를 준비해 준 뒤에 자석이 굉장히 짱짱하거든요. 사이즈는 가장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었고요. 위치에 맞춰서 한쪽 면에만 자석 단추를 붙여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나머지 한쪽 부분은 뚜껑 부분에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안감 쪽에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숨은 자석 단추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겉면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전체 사이즈를 그려준 뒤에 사이즈에 맞춰서 표시를 해주고요. 이 표시되는 부분은 지갑의 겉면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폭이 되는 부분, 뒷면이 되는 부분, 뚜껑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이즈 표기예요. 이 표기대로 나중에 지갑은 완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조금 통통한 느낌의 3단 미니 지갑이 될 거거든요. 사이즈 표기가 끝이 났다면 위치 맞춰서 안쪽에서 자석 단추를 고정시켜 줍니다. 숨은 자석 단추는 겉면과 안쪽 면이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요. 꼭 미리 어떤 부분이 서로 접착이 되는지 확인을 하신 뒤에 고정을 시켜 주셔야 해요. 한 땀씩 넣었다 뺐다 하면서 튼튼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모든 연결이 끝이 나면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요. 고정이 다 되었다면 완성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뚜껑 쪽에 자석 단추를 부착을 해서 뚜껑이 덮이도록 해주는 원리입니다. 원단의 뒤쪽에 붙어 있지만 충분히 짱짱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자석도 예쁘지만 안쪽으로 스며껴서 깔끔하게 완성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안감 부분을 완성해줄 차례인데요. 안감 부분은 전체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의 블럭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지폐 넣는 부분 뚜껑, 그리고 동전 지갑. 사이즈는 영상에서 표기된 것과 같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건 전체 안감과 지폐 넣는 부분, 그리고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부분은 한 장의 원단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폐 넣는 곳은 크게 원단을 재단한 뒤에 한쪽 면에만 사이즈대로 심지를 부착해 주시고 반으로 접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에는 자석이 부착이 되어야겠죠? 이런 느낌으로 크게 두 가지의 블럭으로 준비를 해줍니다. 겉면의 안쪽에 전체 메인 안감과 지폐 넣는 부분, 그리고 뚜껑. 이런 식으로 블럭이 완성이 될 거예요. 3단으로 접어서 완성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먼저 뚜껑에 자석을 고정시켜 줍니다. 겉면에 자석을 연결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넣었다 뺐다 한 땀씩 천천히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뚜껑에도 자석 단추를 고정시켜 주었어요.
이제 안감과 겉감을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연결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을 만드는 부분에서 많이들 어려움을 호소하곤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꼭지점을 잘라서 없애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요. 시점이 많이 뭉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껍게 처리가 되고 꼭지점이 예쁘지 않게 완성이 되곤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안쪽으로 넣어 접어주면 꼭지점을 예쁘게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겉감은 워낙에 시접이 작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잘라주는 거 없이 그냥 접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접이 많이 남겨져 있는 분들은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잘라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과 끝을 잘 겹쳐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뒤에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위쪽 면에만, 즉 한쪽 면에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영상에서 보이시죠? 이 부분을 맞물려 공그르기 해주셔도 되는데 베베놀이의 경우는 아주 촘촘하게 홈질로 바느질을 해주었어요. 홈질로 바느질이 안되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한 땀씩 바느질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진행하는 이유는 맞물려 공그르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틈이 생겨서 붕 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갑이 모양이 예쁘지 않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한 땀씩 천천히 바느질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원하시는 바느질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윗면이 전체로 다 바느질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옆면을 바느질 해주어야 하는데요. 옆면 바느질은 지퍼 넣는 곳과 함께 바느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퍼 넣는 곳은 약간의 틈이 있죠. 0.5cm 정도 작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0.5cm 가량만 더 바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위쪽에서 0.5cm 가량만 더 내려온 상태이고요. 실은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퍼 넣는 곳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된 지퍼 넣는 곳, 가장자리를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줄 건데요. 시접 부분만큼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딱 완성선만 보이게 되죠? 이 상태로 안감 위에다가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꼭지점, 앞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잘라내어줍니다. 모든 부분의 꼭지점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의 시접들도 모두 안쪽으로 접어 넣어서 완성선만이 보이도록 깔끔하게 준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이 난 지퍼 넣는 곳은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중심점이 찾아졌다면 옆선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뒤에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때 바닥 쪽 집중해주세요. 바닥 중심은 겉감과 전체 안감만 2cm 따로 나중에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바닥 중심은 지폐 넣는 곳으로 따로 바느질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나와요. 지갑의 경우는 두껍기도 하고 폭이 있지만 접었을 경우에 울기 때문에 중심 부분은 겉감만 따로 살짝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 부분이 2cm 정도 됩니다. 가위 끝이 보이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만 따로 바느질을 할 거고요. 실은 잘라내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그대로 바느질을 진행할 거예요. 이때 지폐 넣는 곳은 같이 바느질이 되지 않고 겉감과 전체 안감만을 2cm 가량 바느질을 해줍니다. (2cm) 가량이 모두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그대로 접듯이 당겨서 처음에 바느질이 끝이 났던 부분 보이시나요? 영상에서 그 부분의 바로 옆부분으로 당겨서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지폐 넣는 곳과 안감, 겉감 모두 바느질이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한두 땀을 더 바느질한 뒤에 동전지갑을 만들어줍니다. 동전지갑 사이즈대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 한쪽 면에만 심지가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으로 접은 뒤에 두 장을 포개어서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아래쪽 중심에 창구멍을 남겨줍니다. 창구멍을 남기고 전체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깔끔하게 시접을 정리해주고요. 창구멍을 이용해서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서 깔끔하게 모양을 잡아주면 그 모양에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지퍼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전 지갑으로 완성하기 전에 카드 놓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코디언 접기를 해준 상태이고요. 사이즈는 영상에서 표기된 것과 같습니다. 가로의 사이즈는 10cm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위와 아래쪽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넣어서 고정시켜 줍니다. 옆면의 시접은 안쪽으로 다 접어 넣어주시면 돼요. 지폐 넣는 곳에서 한번 해보셨죠? 그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완성선만이 보이도록 마무리를 해줍니다. 접어서 다림질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깔끔한 모양으로 마무리를 해줄 수 있고요. 이 상태 그대로 위치 잡아서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역시 지갑의 모양을 완성했듯이 홈질로 넣었다 뺐다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윗면을 고정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씩 고정이 끝이 난 상태이고요. 위와 동일하게 아래쪽도 옆면을 제외하고 위아래 모두 연결이 끝이 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지퍼를 연결해 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고정을 시켜줄 건데요. 위치 잡아서 스팀핀으로 고정한 뒤에 지퍼의 결을 따라서 이렇게 반박음질로 연결을 해줍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지퍼가 다 연결이 된 상태이고요. 지퍼의 시접이 조금 거슬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넣어서 아플리케나 맞물려 공그리기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지퍼의 시접까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의 동전지갑 안쪽의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동전지갑과 카드 넣는 부분이 한 번에 완성이 되었어요. 지퍼의 긴 부분은 잘라내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연결하던 부분 이 부분에 이어서 그대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안쪽에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3단으로 접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연결을 하기 전에 지폐 넣는 부분과 동전 지갑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한 땀씩 신중하게 튼튼하게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위쪽과 아래쪽 연결이 끝이 난 상태이고요. 연결을 하실 때 위치를 잘 보고 연결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옆면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하면서 스티치가 들어간 것처럼 지폐 넣는 부분을 모두 마무리를 해주시면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상태 그대로 아래쪽까지 이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많이 두껍기 때문에 바늘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신중하게 한 땀씩 연결을 해주셔야 해요. 연결이 끝이 나면 지폐 넣는 곳, 동전지갑, 카드 넣는 곳 모두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뚜껑 자석을 고정시켜 두었던 뚜껑 있죠? 그 부분에 안감 원단을 준비해 준 뒤에 꼭지점 역시 잘라내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시접을 안쪽으로 모두 접어 넣어서 지금껏 바느질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3단 미니 지갑은 완성되었습니다. 깔끔하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미니 지갑 완성되었죠? 봄 느낌이 물씬 나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3단 미니 지갑 만들기 도전해 보실까요? 베베놀이의 3단 미니 지갑은 베베놀이의 스마트 스토어 본바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단 미니 지갑 만들기의 베베놀이였고요. 우린 다음 만들기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